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바비 피해 없으셨는지요? 이번 태풍의 위력이 역대 5위급이라고 할 만큼 위력이 거셌지만 인명피해 없이 지나가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확산, 집중호우, 태풍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로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을 덜어내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13일 4.15 총선 투표관리관 도장란에 사람 이름이 아닌 투표구명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송 내용을 일부 정정하려고 합니다. 기본 문제의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례가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작년 9월에 나온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좀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오늘 시간에 할까 합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 9월 26일 날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더라고요. 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가 개표 조작 부정선거로 당선된 선거였고 19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 그런 선거였죠. 근데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거 무효다 라고 대부분의 이제 소송을 아마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9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있었으니까 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네요. 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한 지 4년이 넘도록 대법원이 판결 않고 뭉개다가 박근혜 탄핵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대통령이 탄핵돼서 재판으로 구할 실익이 없다면서 슬그머니 각하 결정을 내렸잖아요. 심리 한번 안 해보고. 근데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는 심리를 했더라고요. 심리를 했고 9월 26일 날 이건 이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나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서 지난 제가 8월 13일 날 방송한 그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가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이 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그 방송을 했던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 대법원 판단 소개하기 전에 무슨 문제였는지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무슨 문제였는지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사전 투표가 됐든 일반 투표가 됐든 그러니까 본 투표가 됐든 간에 투표지에 보면은 맨 밑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게 표시로 활용되죠.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있는 투표지냐 아니냐,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등록되어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이냐, 조작된 투표관리관 도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 가려내는 거죠. 우리가
위조 지폐 가려낼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렇게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 밝은 데다 이렇게 띄워보면 숨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들이 있잖아요. 지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투표지 같은 경우도 나름 투표관리관 도장도 찍고 또 그 안에는 이제 뭐 저기 사전투표 같은 경우 QR 코드도 있고 일련 번호도 있고 나름 그 장치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 그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도장이 정상적으로 그 등록되어 있는 인형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등록되어 있는 도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투표지인지를 나중에 이제 그 이게 또 뭐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때 가려내는데 상당히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중요하거든요. 투표지 발급할 때에 발급해서 교부할 때에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그 투표지를 교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관리관 도장이 투표지에 찍혀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선거구 명이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의 하나의 중요한 증거다라는 식으로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작의 증거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는 없고 왜 사람 이름이 분명히 투표관리관 도장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 투표구 명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158조 3항을 보면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속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게 이제 사전투표 관련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일련 번호는 사전투표에서는 띄지는 않습니다. 일련 번호가 QR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속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장인데 어떻게 선거구 명이 들어있는 도장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방송을 지난번에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하면서 작년 9월 26일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 미날인에 관하여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무효다라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형을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성명, 곧 이름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령상에 158조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표현이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은 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최고의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기관이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이름이 적힌 자신의 인감 도장처럼 말이에요. 예? 이 인감 도장이 아무 이름이나 써서 이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판단이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는 할 말이 있게 된 거죠. 이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니 문제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판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지난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관리관 그 도장, 그러니까 사용한 도장 가운데서 구시군위원회에서 그 투표구명으로 사람 이름을 대신한 구시군위원회를 알려달라, 공개해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저는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한 건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면 몇 군데 빼고는 다 그 투표구명을 그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투표구명이 적힌,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이름이 아니라 투표구명이 적힌 그런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전투표관리관 사람 이름이 적힌 이름으로 새겨서 사용한 곳은 서울 노원구 선관위 공릉동 제2 사전투표소, 그 다음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남사면 제2 사전투표소, 대구 동구 선관위 안심 3사동 제2 사전투표소, 경북 경산시 선관위 남부동 제2 사전투표소, 경북 경주시 선관위 보덕동 제2 사전투표소, 양남면 제2 사전투표소, 경북 안동시 선관위 도산면 제2 사전투표소, 임동면 제2 사전투표소. 이곳만 빼고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아홉 군데. 9개 투표소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투표관리관 도장에다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다가 투표구명을 써놓지 사람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요, 제가 그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 제가 찍어놓은 사진까지 다 쭉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투표관리관 도장도 옛날부터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것은 2014년 당시 그 도장, 투표지의 도장들도 그 사람 이름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 직원한테, 담당 직원한테 도대체 왜 그러면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그렇게 투표구명으로 대신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가 사전투표 관리관은 선거일 60일 전에 위촉을 한대요. 그런데 선거가 있는 날까지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 사정으로 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촉을 해놨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전투표 관리관 그때 투표 당일날 못하겠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인형 등록을 다 해놓거든요. 사전투표 관리관에 인형 등록을 해놓는데 그 사람이 바뀌더라도 도장을 새로 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개표할 때 혼표가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가 혼입이 되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될 경우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투표소 명으로 돼 있으면 그 투표소만 가리면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투표 관리를 하는,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이 좀 편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나 법령의 그 법문상으로 보면 자신의 투표를,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표현이 분명히 개인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한 가지 좀, 그럼 왜 대법원은 그런 판단을 했느냐?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예요. 전국의 99위원회, 주요 선관위들의 위원장이 부장 판사거든요. 판사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하고 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상당히 지금 불합리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선관위의 의견을 항상 더 우선해서 판단을 내리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좀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이 불합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으니까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도장인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투표소 이름을 그렇게 새겨놓도록 했는가. 불합리한데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름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이라고만 했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도장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지금 그런 지금 판단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걸로 보이고 선관위 손을 들어준 건데요. 선관위는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는 거고요.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좀 알려서 여러분들이 좀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지난 방송에서 저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소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